상에 관한 책이나 풍수지리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그 각 부위별이나 용어를 익혀야 되니까 이게 좀 스피드가 안 나는데 앞으로 이제 나가면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죠. 또 빨리 나가면 안 좋죠. 빨리 나가면 안 좋아요? 자, 그 다음에 보죠. 그런데 자기궁중 착우첨 소단 무시 갱소염 자소우인 무시락 의식 숙조갱 몰첨 이 자기궁이 좁고 또한 뾰족해. 자기궁이 인당이 아주 좁아 터지고 뾰족하다는 게 뭐예요? 살이 튀어나와서 뾰족한 게 아니죠. 여기서 지금 뾰족하다는 건 조그만 걸 얘기한 거예요. 조그만 거. 좁아가지고 이제 글자를 갖다 붙이려니까. 그 다음에 소단무시 갱소염. 여기서 소단이라고 하는 거는 작고 짧은 거죠. 작고 인당이 짧아. 그러면서 무시라는 건 시라고 하는 건 시골이기 때문에 턱 양쪽 옆에 있는 턱 양쪽 옆에 이 옆 턱을 우리가 뭐라 해요? 지고 부분이죠. 천창 지고할 때 그 부분이 없어. 그리고 소염이라는 건 수염이 적어 몇 개 없어.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자소 우인 무시라게 자라고 하는 건 흔히 우리가 뭐 옛날에는 언제부터 뭐 일시 하면 뭐 자 언제 지 얼마에서 자지 이렇게 썼잖아요. 그러니까 그 너무 작아서 사람됨이 그래서 그 우인이 그 사람됨이 무시락 시락 학문에 건실할 수가 없고 의식이 숙조라고 하는 거는 삐뚤어진 거예요.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의식마저도 삐뚤어져서 별 볼 일 없고 몰첨 몰이라는 건 이걸 누가 마의상법을 그 전에 번역하신 분을 보니까 이걸 다 한자식으로 해가지고 다 물에 빠진다, 쑥 들어가고 뭐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중국말입니다. 매이라고 해서 없다는 뜻이에요. 없을 무자와 같은 거예요. 더할 것이 없어. 첨가한다 그러잖아요. 거기다 더할 것이 없어. 네? 의식도 별 볼 일 없고 더할 것이 없어. 그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월패라는 건 그 위에 나오죠. 월패 그 산근지 좌라. 산근 아시죠? 양쪽 눈 사이 콧부리의 좌측을 월패라고 그래요. 좌측을. 근데 일반적으로 월패라고 하는 딱 부분은 산근을 반으로 우리가 앞에서 쪼갰을 때 좌측을 얘기하지만 산근 전체를 얘기할 때도 월패라고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. 어떻게 얘기하는데 산근에 있어서 딱 반쪽만 좋고 반쪽은 나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. 그래서 월패 의고 불의죠. 영현광채 사유리 의관 필정 충신상 말주 고관 유호처 월패 산근은 높아야 좋고 불의죠. 너무 낮아서는 좋지 않다. 영연 그 빛나는 모습이죠. 연이라는 건 지금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. 그 아주 빛나는 모습이 광채, 빛이 있고 채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색을 채라고 그래요. 그 광채가 나서 마치 그것이 유리와 같다. 여기서 유리는 그냥 유리예요. 우리가 말하는 유리창 할 때 유리입니다. 유리와 같아. 그래서 우의관필정 이런 사람이 관리가 돼서 되는데 관리가 되면 반드시 충신스러운 상이 된다. 상은 뭐예요? 장관급이지 뭐 최소한도 그죠? 그리고 말주고관 유호처 마침내는 이 사람이 관직이 높아지게 되고
아주 좋은 아내를 얻게 된다. 그런데 그 다음에 월패궁중 협우첨 가제 조파 사상전 의관 기득 영고록 패의 당생 곤생년. 그런데 월패궁이 아주 좁고 또한 뾰족해. 산근이 좁은 데다 아예 이건 지금 딱 끊어진 건 아니죠. 있긴 있는데 아주 뾰족해. 칼날처럼. 그렇다면 가제조파 집안의 가문의 재산을 일찍 다 파하고 사상전. 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들이끓이고 뭐 해서 바짝 졸이는 거예요. 없애는 거지 뭐. 하는 일마다 모두 상전. 그 졸이고 뭐 하는 것을 만나. 다 없어진다.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일이. 이런 사람이 어찌 관리가 돼서 영화를 얻고 높은 복록을 바라겠는가. 얻을 수 있겠느냐. 패위당생 곤세년. 패위라는 건 지금 뭐죠? 월패 그 부분이죠. 당생이라는 건 뭐야? 그 해에 당하면 그 해에 당하면 곤세년. 그 해에 아주 곤공해서 죽는다 이 말이지. 월패가 언제입니까? 산근은 41살이에요. 그런데 산근이 있을 때 자, 산근이 있는데 산근이 41살인데 41세. 산근의 이 옆부분을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? 좌측을 광전이라고 그래요. 이게 42세. 산근의 이쪽을 정사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43세예요. 43세. 그러니까 산근이 끊어져서 잘못되면은 40대가 주로 나쁘지만 이 41세에 딱 나쁘지만 41세 구정 지나고 그날부터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그럼 언제부터요? 30대 말이 되면 39이나 이렇게 되면 슬슬슬슬 40 되면 바람이 불어온다 이 말이야 이게. 그런데 산근이 끊어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눈이 좋은 사람이 없어. 미목이 청소한 사람이 든 거예요.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미목이 청소한 사람이 없어. 눈썹이 언제부터입니까? 좌측 눈썹이 31살, 우측 눈썹이 32살, 그 다음에 우측 눈꺼풀이 33. 좌측 눈꺼풀이. 우측 눈꺼풀이 34. 그 다음에 눈에 있어서 좌측 눈에 눈물 고이는 데가 35. 우측 눈에 눈물 고이는 데가 앞부분이 36. 35, 36. 그럼 눈동자는 좌측이 37, 우측이 38. 눈꼬리 끝인 이 부분이 39. 여기가 40세지. 그 다음에 코로 내려온다. 그래서 산근이 잘못되어 있으면 대부분 뭐 100%는 아니지만 막 90% 이상이 눈썹과 눈이 잘못된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. 미목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산근이 끊어진 사람들 중에 보면은 40이 넘어야 43쯤 돼야 42세 때야 운이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. 산근이 끊어지고 눈이 탁 하면은 그 사람은 40이 넘어야 돼요. 40이 넘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틀림이 없습니다. 틀림이 없어요. 그래서 그때 가면 이게 아주 고통이 많다 이 말이지. 그 41세 전후에서 오면서 그게 보통 운이라는 건 한번 들어오면 한 10년 가니까. 산근이 끊어지고 눈이 탁하고 코 비량이 약하고 준두까지 그렇다면 20년간 죽을 고생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요.
라계성 군수 차장 분명 첩육 삼양 부류 차모 거관직 은의 창명 파원방. 라계라고 하는 건 라는 좌측 눈썹 라후, 그 다음에 우측 눈썹인 계도지요. 이것은 라계성이죠. 군수 차장, 그 무리 중에서 빼어나고 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두 눈썹은 그냥 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. 빼어나고 길어야 된다는 거죠. 털이 길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길게 쭉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털 한 개 한 개가 길게 무슨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. 그 다음에 분명 첩육 삼양. 첩육이라는 건 살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눈썹에 살집이 없고 뼈만 앙상하게 해서 턱 눈썹이 튀어나왔다면 미능골이 튀어나온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이건 좋잖아요. 그러니까 눈썹 바탕인 그 살이 같이 두둑하게 있는 데다가 눈썹이 청소하게 나가야 된다고, 길고. 눈썹에 살이 붙어 있지 않다면, 뼈만 앙상하게 톡 튀어나왔다면 눈썹이 이렇게 잘 나가지도 않아요, 사실은. 그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삼양. 삼양이라는 건 지금 눈썹과 눈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. 삼양이 어때야 됩니까? 두 눈은 같이 가늘고 길게 나가고 눈동자는 검고 흰자에는 깨끗하고 흑백이 분명한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첩육의 의미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. 눈꺼풀에 살이 넉넉한 높게 난 거지. 눈과 눈썹 사이가 높이 떨어져야 돼요. 무조건. 그 다음에 불유참호거관지. 유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생각할 유자야. 우리가 사유 하잖아요. 생각사자하고 붙여서 쓸 때 이렇게 사유라고 쓴단 말이죠. 아주 문장, 뭡니까? 시적으로 무슨 사유의 뜰이 어쩌니 저쩌고 그러지요. 그렇다면, 불유참호거관지. 이러한 모양을, 용모를 지닌 사람은 관직에 나가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. 그 사람이 관직에 어느 것까지 나갈 것이냐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. 왜냐? 은의 창명. 은의라고 하는 건, 이건 은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. 성은을 받는 거지, 위로부터. 위로부터 성은을 받게 되고, 의라고 하는 건 이 오름도 있지만 그 뜻이란 말이죠. 뜻을 널리 펴서 오르 이자는 뜻 이자와 마찬가지입니다. 창이라는 건 드러내는 거예요. 창명. 이름을 드러내고 파라고 하는 거는 멀리 퍼뜨리는 거예요. 그 이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주 원방, 먼 곳까지 그 이름이 전파되게 된다. 참 좋은 거죠. 그런데 그 다음에 낙의 희소 골용고 우인성급의 흉호 간사 상사 수양유 형제 동포 유선모. 낙의 희소. 양쪽 눈썹이 희소라는 건 드문드문 몇 개 없는 거죠. 응? 드물은 거야. 소라고 하는 건 드물고 거칠고, 그러니까 드물고 거칠어. 없어, 거의. 그리고 골용고. 뼈만 높이 튀어나왔어. 눈썹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, 뼈가. 그러면 우인성급의 흉호. 그 사람됨이 성격이 급박하고, 흉호. 그 흉한 호걸니까 뭐예요? 흉한 것을 좋아해요. 흉한 성정을 지닌다 이 말이에요. 흉폭하고 좋지 않아요. 응? 그래서 간사한 것은 또한 간사한 것은 사람이 어떠냐? 그 모양이 눈썹의 모양이 사수 양유야. 양유라는 건 버드나무까지지. 버드나무까지처럼 그 눈썹 모양이 눈썹 털이 너플너플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. 눈썹 털이 그러면 간사해요.
예? 이거 틀림없습니다. 전부 다. 그 다음에 형제 동포 유선. 형제 동포. 형제와 동포는 뭐예요? 같은 포니까. 예? 형제지 뭐 다. 그래도 형제가 있는 것은 선모. 눈썹이 돌돌돌 말려 있으면 형제는 있다 이 말이에요. 눈썹이 돌돌돌돌 말려 있으면 형제는 있어. 눈썹 털이 이렇게 약간. 예? 형제는 있어. 근데 이것도 무지하게 빈공지상이에요. 형제는 있어. 자, 그 다음에 1월 분명 사태양, 정신광채 일반강, 우이관 불배 당조상, 야합 고천 작시랑. 1월 분명, 1월이라고 하는 건 눈이죠. 그래서 좌측 눈은 태양이고 우측 눈은 태음이죠. 예? 태양이라는 건 뭡니까? 말 그대로 해지요. 태음이라는 건 달이에요. 그래서 1월이에요. 좌측 눈을 태양이라고 그러고 우측 눈을 태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. 그래서 1월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눈이 분명하다는 건 뭡니까? 흑백이 분명하고 눈이 맑고 깨끗한 거죠. 그래서 그렇기가 마치 태양과 같아.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해죠. 뭐 해인 것 같다 이 말이죠. 그리고 정신광채가 일반강. 정신광채 또한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한 이 말이에요. 또한 그 강하다 이 말이지. 그것 또한 강해. 그러면 우이관 불배 당조상 관리가 되어서 불배. 배라는 건 절을 하는 거지만 벼슬을 받는 걸 배라고 합니다. 왜? 절하고 받기 때문에. 그래서 옛날에는 배수한다 그랬어요. 벼슬 받는 걸. 그래서 불배 당조상. 조정의 성상벼슬을 받게 되지 않는다면 야라고 하는 건 또한 이 말이에요. 또한 합 고천 높은 곳으로 옮겨서 작시랑 시랑의 벼슬을 짓는 거니까 벼슬에 오르게 된다. 시랑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쯤 될까요? 시립에 서 있는 벼슬아 치니까 황제 측근에서 요즘 같으면 뭐 장관이나 청와대 무슨 뭐 수석 비서관쯤 되는 그런 자리를 시랑이라고 그때 그랬죠. 그런데 그 다음에 1월 사교 적관동 갱겸 고로 무우무신 음양고암 고온방사 막대장년 주 악종 1월사 사라고 하는 건 이게 빗길사자죠. 귀라고 하는 건 이게 엿볼 규자입니다. 엿본다 이 말이죠. 엿보는 게 뭡니까? 엿볼 때 빤듯이 봅니까? 겼는지를 슬쩍슬쩍 보잖아요. 에? 이 사규가 같은 말이에요. 빗겨서 옆으로 슬쩍 보는 것을 훔쳐보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렇거나 적관동. 눈에 있는 그 붉은 핏줄이 관동. 동자를 꿰뚫었다. 적사친맥, 정이라고 그랬죠. 정맥친정 같은 말이에요. 그랬다면은 갱겸 고로 우무심. 그렇고 또한 거기다가 고로. 고라는 건 외로울 꽃자고 노는 드러나는 뜻이라고 그랬죠. 노출할 때, 노출의 계절할 때 쓰는 노자예요. 이슬 노자가 아니라. 고로 우무심. 고로라는 건 눈동자가 톡 튀어나온 거예요. 네? 눈동자가 눈망울 자체가 눈동자 자체가 눈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눈동자 자체가 밖으로 톡 튀어나온 거예요. 우무심. 그리고 또한 눈에 정신기운마저 없다면 음양고암 고온방사. 그리고 그 음양이 고암이라는 건 음은 뭐지요 지금? 우측 눈이 음이지요. 양은 좌측 눈이잖아요. 그 음양. 그 눈에 고는 마를 꽃자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
정신기운이 없으니까 눈이 어때요? 마른 듯 하잖아요. 어둡고. 그러면 곤방사, 방사. 이 먼 곳에 가서, 고향을 떠나서 가서 죽게 되는 거죠. 막대장년주 악종. 이 막이라는 건 지금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막아라 이 말이에요. 막아라. 그래서 막대는 이 같은 말입니다. 먼 멋이 올 것을 막아라 그 말이죠. 장년은 언제입니까? 보통 40대에서 50대까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작년에 주 악종, 악사, 악하게 죽게 되는 것을 막아라 그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육부 삼재 삼정. 육부자 양보골, 양관골, 양이골, 욕기 충실상보, 불욕 지이 고로. 육부자. 이 부라고 하는 건 부위별로 이 말이죠. 이게 보면은 12궁으로 나누고, 그 다음에 오학사독으로 나누고, 오성유교로 나누고, 그 다음에 무슨 육부 삼재 상정으로 나누고, 그리고 앞으로 나옵니다만 사학당으로 나누고, 팔학당으로 나누고, 계속 나눠요. 근데 이거를 요즘처럼 나눠서 하려고 그러면, 이마하면 이마 딱 해가지고 거기다 모든 이 책에 있는 걸 다 쓸어 넣을 수가 있어요, 한 번에. 코 하면 코가 한 번에 다 쓸어 넣으면 되지. 이런저런 이름으로 자꾸 나눠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.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이 상서를 여러 번 책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외우고 저렇게 해서 외우고 해놔야만이 이게 공부가 되지. 결코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쓸어서 그 책으로 놓고 막 소설책 읽듯이 하면은 이게 안 돼요. 왜냐하면 3종으로 나누고 6부로 나누고 12궁으로 나눠야 거기에 맞춰서 이게 돌아가는 맥이 있다고 이게 다. 자, 그래서 6부라고 하는 건 양보골. 6부라는 건 6군데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양보골, 그 다음에 양쪽 관골. 보골이라는 건 뭐죠? 이마에 있어서 눈썹이 여기 위에 있는 걸 일월각, 일각, 월각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여기 있는 게 뭐예요? 뼈가. 이게 보각이지. 이렇게.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관골. 양쪽 광대뼈. 그리고 요 밑에 내려오면은 이골이니까 턱뼈. 이걸 육부라고 그래요.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다 별 볼 일 없잖아요. 얼굴로도. 그래서 욕기 충실 상보. 그것이 충실하고, 상보라는 건 서로 도울 보자예요. 서로 돕는 듯 해야 돼. 하나는 움푹 꺼지고 하나는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이마에 천창 보고는 무지하게 발달했는데 부분이 뒤로 발락 넘어가서 없대는가? 이건 안 되는 거죠. 그죠? 불욕, 지이, 고로. 불욕. 본 못해서는 안 된다. 지이. 어느 한 가지가 이라는 건 떠나는 거죠. 그 격에서 떠나 높게 혼자서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. 응? 어느 한 가지만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. 이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영대필결운. 이 영대필결이라고 하는 게 영대비결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있던 책 이름인가 봐요. 이게 송나라 때에 나온 책인데 지금 이 책이 그 이전부터 내려온 책이 있었던 거예요. 누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상이부 자보가 지천창, 중이부 자명문지 호의, 하이부 자 견골지 지각,
육부, 충직, 무, 결함, 반흔자, 주, 제왕, 천창, 준기, 다재로, 지각, 방정, 만둔전, 결자, 불악. 이 문장이 좀 길지만 좀 봅시다. 영대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그 당시 이 송나라 때 내려오던 책이었나 본데, 상이부, 이 위에 상이부라고 하는 건 지금 뭐라고 그랬죠? 자, 보각, 지천창이야. 보각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. 여기. 천창은 옆이잖아요. 이렇게 뭐가 생겼으니까 위로.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를 보각에서부터 여기를 상이부예요. 이부라고 그러고, 중이부는 명문에서부터 호의까지야. 명문은 귀가 있으면 요 앞부분이 명문이죠. 호의는 여기를 호의라고 해요. 관골 아래쯤. 그러니까 뭐죠? 이 부분이지. 예? 여기서부터. 이 부분을 명문이라고 그러고, 호의는 여기니까 여기. 예? 이 호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호랑이 귀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. 동고스러움하게 관골 요 옆부분 여기가 호랑이 귀가 동고스러움하거든요. 이렇게 네? 그와 같단 말이죠. 사람의 얼굴이 양쪽 관골 밑으로.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.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예요. 부위를 얘기하는데 관골 아랫부분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하이부 아래에 있는 이부는 자견골치 지각이야. 견골이라는 건 어깨뼈인데 어깨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깨견자니까 지각의 어깨니까 어디예요? 옆에지. 이게 지각이니까 그 옆에를 견이라고 그래요. 여러분들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지만은 그전에는 길 옆을 뭐라고 그랬어요? 노견이라고 그랬잖아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길 옆을 노견이라고 그랬잖아. 예?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지. 일본 애들이 이거 쓰는 말 갖다 그냥 쓴 거지. 노견. 견노라고는 몰라도 예? 이게 노견 없음 뭐 이렇게 썼잖아요. 옆길 없다는 얘기를. 그러니까 그 옆이라는 얘기예요. 어깨라는 얘기 아니라 반드시 꼭 어깨라는 뜻이 아니고 옆. 그러니까 지각의 옆에 있는 시골이지 이거. 예? 이거를 지각하고 말한다. 그 말입니다. 거기서부터 지각이 이런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다 여기까지가 이게 하이부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육부가 충직하면 하면서 무결함 반흔자. 이 육부 위에 있는 이 보골에서부터 옆에 이마 양쪽 옆까지 그 다음에 명문에서 또 관골을 포함해서 관골 밑에까지 그 다음에 양쪽 턱 끝에서 옆에서부터 턱 가운데까지 이르는 이 부분이죠. 싸고 도는 부분.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싸고 도는 거겠죠. 이 부분이 충직해. 충이라는 건 지금 가득한 거예요. 충실한 거죠. 충실하고 직이라고 하는 거는 함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어느 하나만 튀어나오거나 내려오다 움푹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고든 거예요. 고든 거. 왜? 살집에 그득하게 내려왔으니까. 이걸 누가 그 전에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직이라는 건 이게 딱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. 가득해서. 그런 말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직이라고 하는 건 좌우로 살이 그득해서 어디 끊김없이 내려오는 거예요. 계속 이어진 것을 직이라고 그래요. 여기서. 그래서 무결함, 결함이 없다 이 말이죠. 결이라는 건 끊어지거나 없는 거고 함이라는 움푹한 거잖아요. 예? 그런 것이 없고 반흔이라는 건 반은 이게 지금 상처예요. 흔은 뭡니까? 흠이지 흔적. 그것도 상처예요. 흉터. 예? 흉터가 없어. 그렇다면은 주 제왕 주로 채물이 왕성하다. 천창 준기 다 제록 지각 방정 만둔정. 천창이 준이라는 건 높게 일어난 거예요. 준기. 높게 일어나면 이마의 양옆인 천창이 그득하게 살이 붙어서 높게 일어나면 다 제록. 재와 록이 많다. 재물이 많고 그 벼슬 또한